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79쪽에 있는 거 한번 더 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입력이란 메뉴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 표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할 건데요. 줄은 8줄 정도 예상하시고 칸은 5칸. 기본적으로 5줄에 5칸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엔터 쳤을 때요,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건 왜 그러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내려가요? 아니, 그거 안 했더니.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를 만들었어요. 표 밖으로 나가면은요, 엔터가 저기 있고 엔터만 치면 엔터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표 안에다 넣어놓고 글자처럼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자가 나올 때 클릭을 하면 표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갔잖아요. 커서가요. 이때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 글자 앞에다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죠. 자, 이제는 위에다 클릭해 놓고 엔터 쳐도 돼요. 얘가, 이 표가 하나의 글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의 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표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표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글자를 써놓고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얘를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도요. 표 앞이나 뒤에다 놓고요. 앞이나 뒤에다 놓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표가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면 얘를 가운데 명령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자체가 하나의 글자로 인식이 돼요. 글자. 그래야 얘도 가운데 왼쪽하고 간다는 거죠. 표 속에 들어있는 애는 표 안에서도 가운데를 해야 되고 표 밖에 표 자체 이 자체를 가운데로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표를 그려야 되는데 급해서 먼저 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제목을 입력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면 빠져나가기도 수월한데 오른쪽 끝에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표 밖에 나가서 엔터를 탕 쳐주면 글자가 밀려나가니까 이제 위에다가 이게 제목이 지출내역서죠. 지출내역서라고 제목을 쓰고 한 줄을 더 띄우는 이유는 혹시나 몰라서 한 줄 더 띄워놓은 거고요. 이따 봐서 필요 없으면 이 빈 줄은 지우면 되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거 표에 클릭, 표 안에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자? 얘를 선택을 해야 다음에 작업하기가 수월하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는 표 안에다 클릭해 놓고 글자를 쓰실 거예요.
지금 이 숫자들의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금전적인 숫자가 적혀 있을 공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을 때 꼭 이렇게 블럭을 잡기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중간서부터 그냥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옆으로 가셔도 돼요. 예,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간 블럭이 되고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들은 오른쪽 맞춤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고, 특히 표 편집에 가보시면 천 단위마다 자리점을 넣을 거냐 이렇게 넣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 단위마다 자리점을 넣어줘야 보기가 좋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하겠죠. 우리 책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뭐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보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숫자가 똑같은 5자리 4자리 같으면 가운데 정렬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건 5자리 어떤 4자리잖아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정렬했더니 또 왼쪽이 너무 썰렁하네요. 그렇죠.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듯이 오른쪽 여백을 좀 주는 거죠. 오른쪽 여백 주는 거 어딘지 보셨어요? 저 끄트머리에 보면 오각형 그림 조그만 게 하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당겨 버리면 이렇게 흉하니까는 오른쪽 벽에서 조금만 당겨 주시면 오른쪽이 살짝 떨어지고, 뭐 가운데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보기 좋게 꾸밀 수는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이제 7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합계가 들어갈 공간인데 두 줄은 되게 불필요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얘를 한꺼번에 지울 거냐, 한 줄 한 줄 두 번에 걸쳐서 지울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줄을 지울 거다라고 하면 그 줄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줄 지우기, 칸 지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지우개 그림이 있는 거 있어요. 눌러주시면 그 줄이 삭제돼요. 그 밑에다가 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삭제했네요. 그럼 실행 취소해야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줄을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줄을 추가할 수 있고 불필요하면 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게 빈 줄이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블럭 잡고 여기선 지울 수가 없으니까 딜리트, 모양을 남겨둘까요? 모양도 지워야 되겠죠. 그럼 통째로 지워져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울 거냐, 한꺼번에 지울 거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표를 만들었어요. 여기 합계도 들어가야 돼. 합계는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한 번, 두 번 따로따로 나눠서 할 거냐,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밑에 줄에다가 합계를 집어넣을 건지 명령을 걸어도 되고요. 그냥 하나만 했을 때는 그 줄에다 클릭해 놓고, 저 상단에 가시면, 자, 이 줄이잖아요. 이 줄이요. 이 줄에다 이제 놔야 되겠죠? 수입란에다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표 메뉴로 가시면 그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항목 왼쪽에 보시면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계산식. 세로 합계를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세로 합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뭐가 된다? 그땐 블럭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세로 합계를 계산했어요. 세로 합계.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수입이란 글자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숫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숫자가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숫자가 껴있잖아요. 여기도 합이 들어가 버려요. 지금은 이제 수입이라고 썼으니까 합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세로 합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아랫줄이 두 줄 있잖아요. 제일 아랫줄에 있는 거 요거 두 칸짜리, 여기는 블럭 합계 계산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한꺼번에 여기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얘도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면 입력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나 잔액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완성된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또 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를 써야 돼요.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책에서는 여기를 두 개를 병합을 하래요. 여기 있네.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셀 합치기. M이라고 써있네. M. 셀 합치기 옆에 M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 나서요, M 눌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명령어예요. 그게 명령어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외워나가셔야 돼요. M은 뭐지? 병합이란 뜻이에요. 합병.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거. 그 줄임말 뭐지의 줄임말 M이에요. 그래서 M을 누르면 합쳐지고, 뭐 이때 요거 누르셔도 된다 그랬지 아까요? 합하는 거 요거 누르셔도 합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쓰는 거죠. 요렇게 한 것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 79쪽에 나와 있는 걸 완성한 거, 81쪽에 있는 것처럼 대략 꾸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오른쪽, 잔액 오른쪽에 비고란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고란을 우리가 꾸밀 줄 알아야 되는데, 꾸미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화면에 지금 옆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표라는 메뉴 안에 이 표라는 메뉴를 나타나게 하려면 표 안에를 클릭해야만이 표 메뉴가 떠요.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제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칸을 추가하면 그게 오른쪽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모르고 여기다 클릭하고 표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걔가 삭제돼 또. 큰일 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실행 취소. 그럼 다시 살아나고, 이 부분 여기다 놓고 칸을 삭제.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제일 오른쪽 칸에다 놓고 오른쪽에 칸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선택해 놓고 잔액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에다 칸을 하나 딱 추가했는데, 오른쪽에 뭐가 살짝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흔적이 안 나타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또 추가해. 반응이 없네? 계속 눌러요. 그래서 칸을 옆에다가 한 100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봐야 돼. 어떻게 본다? 보기에 가서 쪼균각을 봐요. 쪼균각. 근데 간혹 얘가 100%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요. 얘가 뭐 125%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처럼 폭맞춤에도 이렇게 보여요. 즉 여기 왼쪽에 보면 기역자, 니은자 꺾인 것처럼 뭐가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여기가 화면 안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삐져나간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다 클릭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칸을 삭제해야 되겠지. 필요하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밖으로 삐져나간 거예요. 표 밖으로 삐져나갔기 때문에 인쇄하면 인쇄는 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 있잖아요. 세로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끝에가 세로줄이 없잖아요. 가로줄만 보이고. 걔는 인쇄가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요 안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빼놓고 알맹이 안에 표가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이 표 자체를 선택할 거예요. 표를 안에는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겉테두리 얘가 아니라 얘도 아니고 요럴 때, 그러니까 제일 겉테두리만 그렇게 표시가 나타나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8군데에 겉테두리에 8개 점이 생겨요. 이때 제일 오른쪽 끝점 있지 않습니까? 걔를 마우스로 눌러서 요 안에다가 요렇게, 이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삐져나가지 않는 범위에서 탁 갖다 붙여야 돼. 조절하는 거예요. 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겉테두리를 클릭하면 8군데 점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때 요렇게 요걸 가지고 이 표 전체 너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아까 좁은 각을 해제했을 때도 보일 정도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크기를 조절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복이잖아. 비고잖아. 비고는 이렇게 넓지 않죠? 비고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비고란을 좁히려면은 잔액란을 넓혀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잔액과 비고 사이에 세로선이 있죠. 세로선. 이 세로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무데나 이렇게 좌우가 펼쳐지는 화살표가 생겨요. 이때 누르고 좌우로 조절해주면 이렇게 비고란을 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잔액란이 넓어졌잖아요. 그럼 지출란을 좀 어떻게 된다? 지출란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합계를 만드는 바람에, 합계라고 글자를 쓰는 바람에 이 너비를 딱 맞추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 세 칸은 너비가 똑같이 맞아야 보기 좋죠? 아까 날짜하고 사용 내역은 저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절을 했어요. 임의적으로 조절했는데 문제는 잔액란을 넓히고 좁히는 관계 때문에 비고가 좁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옆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요 수입서부터 지출 잔액까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거예요. 요거 가로 너비, 셀 너비를 똑같게 그러면 알아서 착 똑같이 맞춰줘요. 합계를 아까 나눴잖아요. 따로 되어 있던 걸 하나로 합했잖아요. 그렇죠? 안 합했으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5칸이고 얘는 4칸이거든요. 그것도 안 맞아. 그래서 요 3칸만 비고는 빼고 3칸만 너비를 똑같게 같이 맞춰라 라고 명령을 걸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너비가 막 이러고 이렇게 엉망이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너비를 똑같이 하시오 라고 하면 탁탁탁 하고 맞춰줘요. 기준 해가지고 탁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착 맞아줘요. 비고라는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블럭 잡아서 뭐 한다? 여기 합하기. M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M. 네.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잔액란하고 수임 지출란을 좀 좁혀가지고 요렇게 해서 얘 너비를 똑같게 해도 되고요.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대략 우리가 모양새만 대략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색깔도 넣어야 예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가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표에 가면 표 스타일. 이거는 선이 없는 형태, 이거는 흑백으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색깔을 알록달록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꾸미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기 좋아졌네. 다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여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제 꾸미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 번. 저는 표는 지겨워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런데 어쩔 때는 헷갈려요. 지겨울 만도 한데 어려워요. 근데 항상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잘해서, 많이 해봐서. 100번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연습하면 그 사람은 도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새롭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 새 문서. 빈 종이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표를 하나 만들 겁니다. 5에 5짜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마우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자, 오른쪽 키보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키보드로. 내려가고 해보세요.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표 밖으로 휙 나가버렸네요. 그렇죠? 올라가다 왼쪽으로 가다 보면 표 밖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나갈 수 있고, 표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아래쪽이고, 표 왼쪽으로 나가면 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할 때는 마우스라는 도구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글도 처음에 등장할 때는 키보드로만 갖고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표도 없었어요. 처음엔 표 만드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기고 나니까는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표가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키보드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키보드에 보면 F1, 2, 3, 4, 5, 6, 7, 8에서 쭉 키가 위에 있죠. 그 중에 F5번 키, 정정. 예. F5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F5번 키. 마우스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 왼쪽, 오른쪽 가다 보면 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아무 데 가서 F5번 키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나 표 안 할 거야. 그러면 ESC. 그럼 네모 시커먼 게 사라져요. 다시 F5번 한번 누르고요. 이제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 이렇게 시커먼데 가운데가 하얀 표를 선택했다 그래. 셀을 선택했다 그래. 이때 F5번 키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F5번을 한번 더 눌러주면 알맹이가 빨개져요. 이때 움직여 보세요.
블럭이 돼요. 블럭이 돼요. 그렇죠. F5번 한번 더 눌러 보실래요? 전체가 돼요. 과거에는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방법이 없으니까 오로지 어떻게 했다? F5번 눌러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F5번 한번 더 누르고 이렇게 하면 세로가 되고. 근데 이렇게 가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로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개가 돌아다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 F5번을 한번 더 누르면 전체. 이게 수월해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하는 게 수월해요. 여러분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훨씬 편하죠. 표 안에 있는 알맹이를 선택할 때는 예전엔 키보드로 했었는데 키보드가 불편해요. 마우스가 편하죠. 자 그러면 얘를 넓히고 좁히고 해볼 거예요. 너비를 넓히고 좁히고 높이를 높이고 낮추고 할 거예요. 근데 마우스만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먼저 알맹이 안에 이 밖에 말고 안에 보면은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죠. 이때 세로선 그러니까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은 빼고 이 사이에 있는 거를 갖고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좁혀지고 얘도요 요럴 때 말고 살짝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얘도 변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넓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넓어져요. 근데 나만 넓어졌죠. 내가 넓어지면 다른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렇죠? 나만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넓어지면 전체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넓어지거나 내가 좁아지면, 내가 넓어지면 옆에가 삐져봐. 왼쪽을 가지고 이렇게 넓혀주잖아요. 그럼 얘는 넓어졌지만 옆에 있는 애는 좁아져요. 얘는 옆사람 짝꿍하고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가로 의자 하나 있는데, 야 너 좀 비교봐. 내가 삐져보니까 너 좀 비교봐. 그러면 나는 넓게 쓰는데 옆 짝꿍은 어떻다? 불편하죠. 그럼 얘는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좀 비켜봐. 그럼 얘 또 삐져봐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비는 이렇게 했는데 높이는 어떻게 해요? 높이는 높이가 조절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째로 응? 통째로, 그렇죠. 이렇게 이 총태를 선택을 해서 얘를 높여놓은 상태,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좁혀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에다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여러 개를 잡던 하나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얘를 전체 선택해도 돼요. 전체. 얘를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클릭하면 하나가 선택돼요. 여기는 가운데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가운데 거.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 거 클릭하면 가운데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키보드를 좀 움직일 거예요. 키보드 중에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요. 컨트롤 키가 제일 왼쪽에 있죠. 밑에요. 예.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막 움직여 보세요. 키보드로,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오른쪽, 왼쪽, 아래, 위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나? 위로는 안 가고 아래만 움직이고 내려간다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올라가면 좁아지는 거예요. 높이가 낮아지는 건데
더 이상은 높이가 조절이 안 되겠죠. 글자는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내가 좁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넓어져요. 해보셨어요? 안 되는데요. 어디가? 왜요? 줄이 왔다 갔다. 키보드를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 그냥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옆으로 아래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가니까 옆에도 선택되고 아래를 내려가니까 아래도 선택돼서 네 칸이 선택이 된 거죠. 이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해보시면 같이 막 움직일 거예요. F5번 키를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전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고. 근데 이상한 게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는 좁았고 얘는 넓었었어요. 막 그렇게 해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요. 높이를 낮추다 보면은요. 높이를 높일 때는 높아지는데 낮추다 보면 다른 애들은 낮아지지 않고 더 이상 요 두 번째 줄은 높으니까 얘만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하면 서로 좁혀지잖아요. 좁혀지다가 지금 세 번째 칸에 있는 애는 어때요? 너무 좁은데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네 번째 칸은 굉장히 넓잖아요. 아직까지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칸만 계속 줄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못 줄이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똑같은 너비로 넓어져요. 내려가는 걸 누르면 똑같이 높아져요. 높이를 조금 높여보세요. 높이를 조금. 저처럼. 얘를 하나를 선택하든 여러 개를 선택하든 다 선택하시던 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동서남북 좌우상하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면 너비가 넓어지는 거고 왼쪽으로 오면 너비가 좁아지는 거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내가 넓어지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넓어지니까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같이 넓어졌잖아요. 자, 이번에는 Alt키 누르고 Alt키. ALT란 키가 컨트롤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오른쪽, 왼쪽, 아래로, 위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해보셨어요? 내가 넓어지면 옆짝꿍이 어때요? 좁아지죠? 왼쪽은 안 움직이고 오른쪽만. 예. 한쪽에만.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하고 아래쪽만 움직여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은 못 건드려요. 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만 방향이 움직여져요. 요 왼쪽 거는 위에 거는 별개예요. 아까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했었잖아요. 내가 넓어지면 옆짝꿍은 좁혀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Alt키 누르고 조절한 거랑 똑같아요. Alt키 눌러서 조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좀 특이한 거 해볼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Shift 키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기만 삐져나가죠? 이제 이렇게 삐져나가면 밑으로 위로 못 움직여요. 얘는 옆에랑 맞아야 돼. 옆에 틀이 맞아야 내려가던 올라가던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던 내려가던 해요.
옆에가 맞아야 아래도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옆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된다? 옆이 벽이 맞아야지. 그래야 올라가던 내려가던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는 Alt키 누른 거랑 똑같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해 봤잖아요. 아까 마우스로요. 이거는 Alt키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컨트롤키 누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좁아지면 전체가 좁아지고 내가 넓어지면 이 전체가 넓어져요. 내가 넓어짐으로써 따라서 전체가 바뀌어요. 높이를 내리면 높이가 높아지는데 이 전체가 높아져요. 그리고 높이를 낮추면 전체가 낮아져요. 쉬프트 키 누르고 조절하면 자기 줄에서만 움직여요. 조절되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시간표를 한번 여러분한테 그려보도록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시간표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 10시 11시 12시 13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딱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0시 30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잘 먹는 방법 강의한다는 얘기죠? 얘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1시 30분서부터 오후 1시까지 잘 입는 방법을 강의한다는 얘기죠? 시간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점심이니까,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자, 요렇게 반을 쪼개보세요. 여기는 3줄인데 여긴 2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요렇게 쪼갤 수 있을까? 얘는 내리고요. 얘는 합하면 되죠. 요거 두 개는 얘는 내리고 내리면 요 두 개는 합하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종이를 세 문서로 만들어 놓고요.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드는데 줄은 8줄이라 그랬고 칸은 7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써야 되지? 교시, 여기는 시간, 여기 12월 28일, 여기는 1월 2일, 여기는 1월 4일, 1월 9일, 1월 11일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목, 화, 목, 1교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여기가 2교시지? 여기가 3교시고, 오케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합해야죠?
M 누르면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M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M 누르면 합쳐진다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교시하고 시간은 어떤 문 되죠? 좁혀도 되죠? 교시하고 시간은 좀 좁혀도 되지 않나요? 여기는 19시부터 19시 50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쪼균각 보는 게 있다 그랬죠? 쪼균각. 지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너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등어 한 마리 샀는데 머리 띄고 꼬리를 이렇게 띄워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문서는 좌우 여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쪽 가시면 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쪽 여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쪽 여백 찾으셨어요? 쪽이 쪽 상단에 쪽에 가시면 왼쪽에 쪽 여백이라고 있는데 좁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좁게.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좁아졌어요. 여백이.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른쪽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럼 얘를 늘려줘야 되죠? 어떻게 늘리나 볼까요? 여기 전체 표 전체를 클릭을 하면 8군데 점이 있고 얘를 이렇게 조절하면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체 표 전체 겉테두리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8개 점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제일 오른쪽 중간점을 눌러서 펼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표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1교시 얘기는 좀 좁혀도 되고, 시간을 살짝 좁히셔도 되고, 이렇게 좁히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머지가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를 이 두 개는 빼고 여기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너비를 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탁 너비가 같아지거든. 5개가. 그리고 우리 문서랑 우리 시간표 받은 거랑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글꼴 말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서류 문서는 고딕 계열이고요. 우리 화면은 명조 계열인데 그거 말고요.
색깔이 지그재그 들어가는 거 말고요. 두 번째 줄에 그 줄간 줄,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말고요. 차이점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줄간격이라 그래, 줄간격.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하기라는 이 글자 세 줄을 한번 보세요, 세 줄. 이 세 줄이, 우리는 첫 줄, 두 줄, 세 줄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문서에는 세 줄이 좀 붙어 있어요.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줄간격이라 그래요. 자, 블럭을 다 잡으시고요. 표 안에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표 밖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표 밖을 선택한 거고요. 표 안에는 이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야, 이렇게 끝까지 쫙 끝까지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왼쪽 뭐 가운데 오른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맞춰야지. 가운데 맞추면 되고요. 그 옆에 숫자가 160이라고 돼 있죠. 얘를 얼마로 바꿀 거냐면요, 한 130으로 해보세요. 130 갖고도 사실은 많아. 120 정도. 그러면 글자와 글자, 줄과 줄 사이가 좀 좁아졌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글꼴은 함초롱 도둠 쓰시면 돼요. 함초롱 도둠. 여기가 지금 함초롱 바탕인가를 쓰는 거니까 함초롱 도둠 쓰면은 고딕계열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색깔이 좀 들어가 있죠?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시면 색깔이, 제가 회색으로 안 하고 일부러 다른 색을 했어요. 색깔 꾸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고 선이 있고 페인트통 이렇게 엎는 거 있어요. 페인트통 그림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화살표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골라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녹색 계열로 선택해 봤어요. 이 글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얘는 복사해서 붙이고 하면, 우리 컨트롤 V 배웠잖아요. 컨트롤 C. 자,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옆에다 컨트롤 V. 마우스를 클릭해 가면서 키보드로 컨트롤 V를 누르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시간표는 대략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기 마당에서 제가 그림을 찾아본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그리기 조각 클립 아트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기가 어디에 처박혀있는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공부를 찾아봤는데 컴퓨터랑 연관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있는지 같은 게 있는지. 요 끄트머리에 있나요? 클립 아트에는 요런 건 있는데 얘가 좀 투명한 그림이잖아요. 배경이 투명하고 이렇게 안경 쓴 어린이가 거북목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목을 바짝 앞으로 당겨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저는 요 그림 찾았어요. 요 그림. 이 그림 찾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어딜 쳐다봐야 돼요? 얘가 왼쪽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왼쪽을. 얘는 지금 오른쪽 쳐다보고 있는데 그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을 쳐다봐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러면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했어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 찾기는 귀찮고 이제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높이 조절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블럭을 잡아야 되잖아요.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위아래로 잡으시면 돼요. 위아래로 잡고 나서 클릭하면 거기가 셀이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경계선을 컨트롤 키 누르고 내리면 높아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높아지거든요. 아니면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하고 화살표로 움직여도 되고. 제가 그거 메모 정리해가지고 표 메뉴에 관한 거 좀 메모해가지고 인쇄물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